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보고 갈게요. 윤통 한일 관계 정상화 공동의 이익이다. 요미우리 9개 면을 털어서 인터뷰를 했다. 지난 5년 정권 사이에 한일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는데 윤통이 이번에 매우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대놓고 일본에서도 빨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무게감 있는 국가로서 많은 나라 경제, 안보, 과학기술 중에 과제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악화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이다. 내일 모레 일본 도쿄를 방문하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랑 정상회담을 가질 겁니다. 기대돼요. 하고 요걸 가지고 국내에서는 졸라게 지옥스럽다. 윤석열은 친일파 매국노다. 친일파 공세로 지금 몰아가고 있지. 토착외구 라메 지난 정권 5년 동안 조금이라도 우파 진영 정치인을 빨거나 문재인이 펼친 정책에 동조하지 아니하면은 토착외구로 몰아갔던 저 빨갱이 새끼들이 또다시 반일 정서를 건드려서 현 정권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 당사자인 징용 유족이 폭로를 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배상금 플러스 알파를 말하면서 단체 행동을 제의했다. 자, 이거 위안부랑 똑같지? 일부 유족은 지원은 고맙지만 반대 여론, 회유, 강요해서 부담스럽다. 지금 반일 선동하고 있는 새끼들이 회유와 강요를 냈다. 이 사기꾼 새끼들. 이거 위안부랑 똑같은 거 같지 않아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협의해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카메 통장도 우리가 관리해줄게 하면서 돈 뺏어먹는. 그리고 이 시민단체 새끼들 도대체 저지랄 병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 플러스 알파에서 지그들도 조금씩 뽀찌를 떼먹나? 하고 그중에 강제징용 유족 3위는 일본의 용서는 힘들지만 인제는 매듭짓자.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야? 강제징용 유족 정사영씨 등 3자 변제 공개 찬성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반일 감정을 가지고서 일본과 절대로 교류하지 아니하고 일본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되더라도 협력하지 아니하고 등을 질 것이냐?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은 일본보다 중국이라는 무시무시한 제국이 바로 옆에 붙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캐캐묵은 반일 선동을 아직까지 온 언론이 불알 발광 떨고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과거에 우리 어떤 은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가 더욱더 중요하다. 과거의 감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먹구름을 어른들이 끼쳐선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정부의 방향성에 동참해 주신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 일본의 망해를 용서하기 힘들지만 우리 세대에서 매듭을 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할 때, 그죠? 언제까지 심심할 때마다 캐캐묵은 감정을 끄집어내서 국가 미래 발전에 깽판을 칠 거냔 말이야. 정부 해법에 찬성하고 미래를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도 공감한다. 정부 발표 이후 피해자 측이 공개적으로 찬성의 목소리 낸 건 처음이다. 그리고 미츠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상화 씨의 아들 정사영 씨예요. 감사합니다. 참 어른이고 애국자지.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일본제철 미츠비시 피해자 유족 3명이 참여했다. 총 15명 중에 12명은 고인이 됐고 생존자 3명은 13일 정부 해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요 3명은 찬성을 했다. 한국은 일본과 서로 도망갈 곳 없는 이유, 국가이자 순망치한 같은 관계다. 이제는 한일 국민들이 과거를 뒤로하고 서로 화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길이다. 그리고 반일은 아니다. 일본을 극복하는 거다. 배우고 협력해서 우리가 보다 성장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일본이 하는 것이면 사사건건 반대하고 화합을 반대할 거냔 말이야. 이번 한일 회담에서 징용 피해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뭐라해? 친일 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게 90년대 말 일본에서 미츠비시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할 땐 저도 관심 없더니 90년대 김대중이 노무현이 그때는 이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시류에 편승해서 반일을 외치고 있다.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30년 이상 기다린 피해자와 유족들을 또다시 희망 고문하는 것이 된다. 이거 민주당 새끼들한테는 제2의 세월호고 제2의 위안부라니까.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 않아 저 빨갱이 새끼들은. 그래서 영원히 저 유족들을 희망 고문하고 양아치 껌파리 시키는 거지. 더 울어! 채찍질을 하고 집회마다 동원시키고 유족들 막 눈물 쥐어짜갖고 영상 찍어갖고 뿌리고 그렇게 저그들 표 장사를 하고 시민단체는 여론을 몰아서 돈을 타먹고 쟤네들은 영원히 이 세월호가 이 강제징용 문제가 위안부가 해결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분들에겐 막말이지만 어떡하겠어요. 이미 지나간 거 돌아가신 분들 피 입으신 분들 어떡하겠습니까. 적절한 보상을 받고 다시 사회의 일원이 돼야지 저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거는 늘상 저런 거라니까. 피해자를 영웅시 만들어 총알바지 시키고 동원하고 눈물 쥐어짜고 저그들 선전전사로 써먹고 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저그들은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지. 더러운 새끼들. 윤미향이니까 세월호고. 그리고 김정희님 이미 노무현도 정부에서 배상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구하모주님 윤미향도 악질이죠. 민주당의 본질은 윤미향이라니까. 세월호도 윤미향, 그리고 강제징용도 윤미향, 그리고 이태원도 윤미향 멘치로 유족들 불러다가 양아치 껌파리 짓거리 하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히지. 하도 세월호 때 사람들이 뒤어버리니까. 김정희님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협정으로 이미 국가 간 배상은 끝났습니다.
깔았습니다. 받은 돈으로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깔았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좀 더 받았으면 좋았을걸. 또 요걸 가지고 한일회담 일정을 공개하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 일정까지 다 짜진 걸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였다. 이거 하는 자체가 옳지 않다 이거야. 아니 이미 일본과 협약이 끝이 난 상황에 저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외교까지 망치려드는 저 민주당 새끼들, 저런 놈들이 역적들이고 매국노들입니다. 그래서 빨갱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A클래스님, 경부고속도로 착공 당시에 개거품 물고 누워서 반대한 DJ, YS 당장 부관 참시시켜야 함. 그러게요. 예전에 오래 보신 구독자들은 알겠지만 저는 바라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잘못된 교육들 바로잡고 죄 지은 놈들 벌받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에게 깨우침을 준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깨우쳐준다. 그리고 아이들이 빨갱이 교육감들로 인해서 잘못 심어진 사상들을 바로잡는 요 두 가지만 돼도 우리 윤통 정권 정말 잘했다고 난 박수 칠 거라고 대선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대 이상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반일 선동 시민단체, 이 새끼들이 얘기하는 거는 무슨 민주주의, 평등, 분배, 그리고 우리는 약자의 편이다. 요 지랄병하고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뒷세력들이 있더라. 뭐냐? 창원 간첩단. 오늘 방송 직전에 기소가 떴습니다. 요것들 보니까 소름 끼칠 정도다. 지자체로부터 수억 원을 처받아갔다. 창원 간첩단, 자유통일 민중전의대, 지난해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억 원대 보조금을 타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북한 당국자들은 김일성 대학을 나온 엘리트다. 자통이 지령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타박하기도 했다. 자유통일 민중전의대, 얘들이 일을 못한다고 욕도 처먹었대. 여기에 내렸던 지령이 뭐라고? 제2의 촛불항쟁,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라. 저는 촛불 집회도 저 빨갱이 새끼들이 선동했다고 생각을 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통, 총책, 황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했다.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지자체 보조금을 4억 6천만 원. 북한 문화교류국 리광진을 통해서 옛날 충북 동지에 기억나시죠? 청주 간첩단, 그리고 민노통, 그리고 목사 지하망, 옛날 촛불 집회하고 막 이러면은 희한한 종교단체 새끼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별짓거리 다 했지. 그리고 민노총, 이 새끼들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 북한을 위해서 일한다. 보건의료, 금속노조, 제주, 그리고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언론노조도 있을 거다. 그리고 김명성은 자주통일 민중전의, 그리고 PC방 간첩망도 있고, 제주 간첩당, 경남권, 창원 진주, 정부권, 전주, 수도권 서울, 노동, 농업, 여성 진보당, 한길의 결성. 무섭다. 제가 며칠 전에 고익 있었죠. 30 초반이었거든 걔가. 아프리카 BJ가 있었어요. 걔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첩은 없다. 그리고 다 10대 친구들 중에 빨간 새끼들 얘기를 해보면은 이 시대에 간첩이 어딨노? 하면서 이 새끼가 큰일 난 놈이네. 이 미친 소리 하더라고. 제가 옛날에 이거 활동 좀 했었잖아요. 저쪽에서.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많더라니까. 이상한 아줌마가 있었는데 직업도 없어. 돈이 어디서 난지 무언가 계속 활동을 해. 하면서 트위터 계정을 복 계정까지 해가지고 20개를 갖고 있어요. 어떤 구호를 복 계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퍼뜨려. 하고서 여기저기서 떠들더니 갑자기 광화문에 가니까 그 구호가 등장하는 거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저 구호는 4글자여야 된다. 그리고 어디 조직 어디 조직. 저그들끼리 또 긴밀하게 연락이 돼요. 이상하지? 하면서 그 당시에 팟빵 그걸로 방송도 하면서 저그들끼리 조직을 맹글더라니까.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 단체를 와해시키거나 일도 안 하는 애들이 돈이 있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술 사먹이면서 친하게 작업을 쳐. 그러더니 결국에는 시민단체 이끄는 지도부를 흔들어. 그러고 나서 먹어버린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거지. 나는 걔네들 다 간첩이랑 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님 간첩 냄새 그죠? 희한하죠? 그런 애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니까. 간첩은 있다. 그리고 지난 정권의 비호 아래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쟤네들 보고 뭐 진보다 좌파다라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는 표현이다. 저 새끼들은 빨갱이 새끼들이 맞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세희형님도 오늘 달았더라고. 들어봅시다. 모두 다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 북한이 뭐라고 지시를 내렸냐? 2022년 11월 몇 달 안 됐네요. 한 4개월 전에 윤석열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2촛불 국민 대항정을 일으키는데 목표를 두고 촛불 시위를 확대해 나가라. 아울러서 대우조선해양 파업에도 적극 협력하라. 저희가 마침 갔었죠.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도. 결국은 여기도 북한이 개입돼 있었다. 저도 그 비슷한 얘기 했었죠. 저 새끼들 이상하다고. 여기서 얻을 게 없는데 왜 저기를 점거하고 저지랄병을 떨고 있을까? 야 간첩 아니야? 혹시 막 이랬었는데 역시. 그리고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명을 돌파하도록 해라. 이런 짓거리를 북한이 했다. 북한이랑 짱콜라 새끼들도 같이 했겠지. 우마오단 나는 개인이요 하면서 댓글 조작 그리고 생체 드루킹을 했었잖아. 직접 지시를 내렸다. 창업 간첩단이 북한 지령받고 보수 유튜브 회원으로 위장했다.
북한의 지령받고 보수 유튜브 회원으로 위장을 했다. 얼마 전까지 어떤 미친 것들이 나한테 그런 미친 소리를 했었지. 저 새끼 중국에도 갔다 왔던데?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가디언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잠입한 빨갱이 간첩 새끼다. 일단 갑시다. 제가 사실 예전에도 보면 도저히 보수 유튜브, 우파 유튜브에 활동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대거 우파 유튜버 있네라고 대거 활동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북한의 지령을 받은 애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사상 검증이 어느 정도는 필요를 한데 도대체 어떤 이념과 철학이 없이 마치 팬클럽 친목 동호회하듯이 몰려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하는 짓은 영락없는 빨갱이들이다. 보수 채널들 쫓아다니면서 저그들끼리 세를 이루고 그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닌 저그들의 새 보존을 하고 그 채널을 흔들며 망치고 와해시키려는 미친 빵꾸 똥꾸들이 있다. 하고 빨갱이 짓거리가 뭐냐?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발목 잡는 짓거리다. 말로는 이 채널을 위한다고 그러고 뒤로는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이 채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못 가게끔 방해하는 새끼들이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세를 이루고 저그들끼리 조직화를 하고 난 뒤에 여론을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고 채널을 흔들려는 행위, 그리고 갈라치기 하고 편 나누게 하고 이런 새끼들이 유튜브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일상 사회생활 중에도 그런 빵꾸 똥꾸들이 졸라게 많죠. 그런 새끼들이 빨갱이들이야.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저그들이 열심히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생각은 안 하고 능력이 없는 본인을 탓하지 아니하고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끌어내리려는 이런 새끼들이 바로 빨갱이들이다. 북한의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의대에 따르면 이들이 우파 유튜브 채널에 위장하고 들어가서 적극 그 우파에 물을 흐려라라고 지령을 받았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주시면 바로 이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우파 유튜브, 보수 유튜브에 들어가서 일부러 분탕을 치고 역공작을 일으켜라. 무엇보다 북한의 핵심 조직원은 보수 우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을 써라.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만평을 일부러 게시해서 법적 문제를 일으켜 우파 바닥을 흐려라. 역공작을 펼쳐라. 북한의 지령에 따라 우파 이미지를 먹칠하라 라고 지령을 내렸다는 거. 이게 존재한다니까. 장예찬이가 그런 케이스에 속하죠. 저그들이 의도해서 했건 의도하지 않고 했건 존재한다. 김정희님, 윤통이 되었으니 이 정도라도 밝혀내지. 그죠? 우리 대통령 선거 진짜 잘했습니다. 엔젤리님, 현실 외톨이 친구 없음, 사회성 없음, 할 일 없음, 이게 답이죠. 그거 플러스 의식의 저열함, 철학의 부재, 그것이 마음을 굉장히 공허하게 만들고 불안감을 자극하고 제한되지 않은 욕심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래서 저그들이 무엇을 하면 되고 하면 안 되는지, 어떤 것이 애국이고 어떤 것이 매국인지, 어떤 것이 상식이고 어떤 것이 비상식인지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야. 졸라게 전능하니까. 일단 갑시다. 아까 우리 세영님이 얘기했던 조선일보 폐간 여론을 만들어라. 북한이 창원 간첩당에게 지령을 내렸다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걔네들이요. 자유통일 민중전의대 수십 차례에 거쳐서 반정부 투쟁 지령을 하달했다. 그리고 결과도 보고까지 받았다. 그리고 윤통 정권 퇴진이랑 반미운동을 전개해라. 여러 차례 지시했고 조선일보 반통일적인 죄행을 폭로하는 성명전, 기자회견 및 항의 시위를 조직 전개해라. 진보단체 통한 여론전을 요구했다. 실제로 저 요구한 대로 움직였지. 그리고 조선일보 폐간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도대체 몇 년 동안 떠드는 거야 쟤네들이. 하고 지금 구속 기소됐어요. 얘들이 뭐 했어? 북한 대남 공작원 6명이랑 캄보디아 등지에서 접선을 해서 충성 결의문을 제출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하고 국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서 각종 반정부 활동을 했다. 자, 이것들 한 거 뭐인지 볼까? 반미투쟁, 정권퇴진,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촛불 집회 활동을 이용하라는 지령을 구체적으로 내렸다. 민노총 7월 중에 단체 총파업, 노동자 결의대회, 부분련, 연쇄 파업과 같은 대규모 집중투쟁 등을 격렬하게 벌려서 전반적인 반정부 투쟁을 주도해 나가게 해라. 제가 작년 6월 7월 때 그 얘기 있었죠. 야, 지금 내적으로는 저 새끼들 자꾸 퇴진운동하고 노동자 새끼들 자꾸 파업하면서 일을 자꾸 키우고 그와 동시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마구마구 쏜다 이거 뭔가 연계가 돼서 같이 움직이려는 거 아니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대한민국 정권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기 위해서 위기에 처한 상황인 것처럼 맹글기 위해서 북한과 연계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작년쯤에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야, 사실이었어. 카메 자주통일 반전평화투쟁 등도 의의있게 조직해서 윤석열 패당을 통치 위기에 몰아넣어라 하고 상경당을 조직해서 서울 지역에 총집결시켜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했고 실제로 그러했죠. 그것도 생각한다니까. 아직도 저는 의심해요.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지만은 이태원 사고 있죠. 그리고 거기 연관된 각시탈 새끼들한테 지금 고소를 받았는데 이상한 거 많았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잘못하면 채널 터진다던데 증언들이 나오잖아. 이상한 남자애들이 손짓하니까 떼거지로 우르르 몰려와서 뒤에서 밀더라. 그리고 녹음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태원 사고 터지자
터지자마자 세월호 멘치로 유족들 데리고 윤통 퇴진이 추모다. 그런데 이게 나라냐? 이 두 가지 구호 역시 북한이 내려준 구호다 이거야. 마치 준비된 것처럼 터지자마자 전국에서 올라와서 광광 떨었었지. 아니 그 실제로 저 민주노총 건설 노조 사람이 2명이나 죽었잖아. 노조원이. 그러면 그 2명만 간데 그 2명만 죽었을까 이거예요. 실제로 거기 간 사람들은 최소 10명에서 수백 명이 됐을지 알 게 뭡니까? 사고 나기 직전에 윤석열 퇴진 집회를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워요. 1km도 안 되는 곳에서 해산을 했어. 그리고 걔네들이 그대로 이태원 현장으로 스며들었을 가능성 나는 그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왜 그런 수사를 안 하냔 말이야. 여튼 거기서 이 각시탈 합죽이 새끼 있어요. 그 각시탈이 2마리 있는데 홀쭉이 셀쭉이가 있고 뚱땡이가 있어. 근데 셀쭉이 새끼가 저기 좌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그 새끼가 아닌가.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반 잘라갖고 각시탈이라고 이렇게 딱 합쳐보니까 똑같이 생겼네. 그 신체적인 특징까지 일치하는데 경찰은 왜 그런 거 안 캐보냐 이거. 여튼 내가 그거 방송했다가 지금 고소받았다 그 새끼한테. 아니면 고소 빨리 하든지 자료하고 다 했을 때 갖고 제대로 한번 캐보게. 근데 이제 와갖고 어떻게 자료를 모아서 가지 밝혀보겠다 한들 사람들 그다지 호응도 없을 것 같고 힘들다. 그래갖고 일단 조사 잘 받아볼게요. 하고 이것도 봐봐. 패륜 정권 퇴진 구호는 북한 지령이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지령까지 정해서 내려줬다니까. 이게 나라냐. 윤통 퇴진이 곧 추모다. 패륜 정권 윤석열 퇴진하라. 12구 참사 추모 집회 내용 보고하고 수사에 대비하라. 미리 수사 나올 줄 알고 수사에도 대비를 해라. 그리고 7월달에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를 기회 삼아서 정권 퇴진 운동을 진행해라. 굉장히 구체적이잖아. 또 있어. 2030 조합원을 포섭하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통 간부들 반정부 투쟁 결과까지 북에게 보고를 했다. 아까 말한 같은 내용이에요. 세세한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야.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지켜보세요. 굉장히 많을 거다. 그리고 구하모주는 이태원 사고 완전히 이 사람들 그죠? 이태원 사고 얘기하면은 채널이 터져. 뭐라고 해야 되지? 삼태원 그럴까? 하고 요 새끼들 계속 반일 프레임으로 우리 윤통을 공격을 하고 이번엔 4.3 추도식도 불참한다고 별거 갖고 다 지랄병을 떨고 있어요. 작년에 갔잖아. 외교하느라고 못 갈 수도 있지.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냔 말이야. 4.3에 참여를 하고 외교를 안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 되느냐. 외교를 가고서 불참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피해자들이 왕이야. 쟤네들은 갑질이야. 하고 이거 봐봐. 전국 민중행동 봉기를 하겠다. 3월 25일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일이라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검사 독재로 민생과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도대체 민주주의 어디가 파괴가 된 거야. 그리고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딨어.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죄들이 그렇게 많은데 검사 정권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지난 정권에서 해왔던 그 폐악지들을 어느 정권보다 가장 잘 수사할 거 아니야. 그리고 굴욕 외교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굴욕을 겪었냔 말이야. 새끼들은 저런 걸 설명을 하지를 못해. 주장하고 사람들 비난하는 프레임이나 짜지. 저 빨갱이 새끼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 굴욕이고 어떤 것이 잘못됐냐 설명을 해봐라 이러면 설명을 하지를 못해. 저런 언어가 바로 빨갱이들의 언어입니다. 대가리 나쁜 애들이 저런 병신 같은 언어를 듣고 이건 도대체 왜 굴욕일까? 왜 탄압일까? 요거를 생각을 하지 아니해.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거지. JMS 신도들 멘치로. 자 25일날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 저는 이게 그거 같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실제로 이 유튜브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크게 보면 나라고 작게 보면 유튜브 세계고 조금 더 작게 보면 우리 집안의 가족들 이야기고 딱 빨갱이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뒤집어 씌우고 프레임 짜고 그것으로 어떤 자신의 낮은 능력치를 극복을 하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 비겁한 사람들. 어떤 빨갱이 마음의 근본은 약자의 마음 이기심 탐욕. 저그들이 가장 탐욕스럽고 저그들이 가장 더럽고 무능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 기존에 쟁취하고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새치혀로 프레임질로 비방으로 음해로 끌어내리고서 저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야. 혹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기존에 무언가 이룬 사람들을 흠집내는 거지. 왜? 자신들은 그렇게 노력할 의지도 없고 자신들은 알고 있는 거야. 졸라게 무능하다는 것을. 노력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상한 공작질로 기존에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 뒷발 잡는 겁니다. 약자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야?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내가 배려받는 것이 당연하고 더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야. 어른으로서 베풀고서 끌어주고 도움 주려는 마인드가 아니라 자기가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조금 더 관심 받아야 되고 자기가 최우선적으로 눈에 띄어야 되는 거야. 약자 마음. 그러한 못난 마음들이 빨갱이의 기본적인 마음 세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고 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지방에 가면은 욕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잘했.
이번에 들어가면서도 주변 사람들 안 물고 늘어지잖아. 깔끔하게. MB 각하가 아유 연세가 드셨어. 그래도 어떻게든 힘 보태려고 나와서 말 거들어주잖아. 윤석열표 강제동원 배상안에 과감한 제안을 했다. 오늘 그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예방했을 때 잡음 없는 총선 공천을 내라. 카메 말 한마디 거들어줬어. 정치 잘했다. 능력자 MB 하고 지금 북한 새끼들 공작질이 안 먹히고 있으니까 졸라게 미사일 뿅뿅 쏘고 있지. 근데 전 문재인 정권이었으면은 북한이 미사일 쏘든 말든 지는 휴가 도망가 버리고 아무 짓도 안 하면서 가짜 평화를 시부렸겠지. 근데 지금 윤통 정권이 들어서면서 확실한 안보관과 국가 간으로 미국과 아주 긴밀히 소통을 하니까 미국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잖아. 북한 미사일 도발로 한미 훈련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과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멋져 하고 그런 빨간불이 들은 전용기 민주당 31살 전국 청년위원장. 과거 조원진 대표가 얘기했을 때는 민주당 오만 새끼들이 다 나왔고 불알 빨광을 떨었는데 31살짜리 애새끼가 기어나왔고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조선의 총독인가 철진한 반일 프레임을 함에 윤석열 씨라고 호칭을 했어. 아니 일반인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그들은 국회에 있는 놈들이잖아.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녹을 쳐받아 먹는 놈들이고 그런 놈들이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아? 기억해 둡시다. 전용기 개새끼. 걔도 우리 윤통은 욕하거나 말거나 꾸준히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한다. 윤통 수도권에 300조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겠다.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다. 내일 일본에 출국하는데도 오늘까지 열리라는 우리 윤통. 욕을 먹건 뭐라든 자기 할 일 꿋꿋이 하고 있는 우리 윤통. 그리고 지금 속보가 떴는데 한번 봐볼까요? 경제수석 한일 정상회담 전에 일본 수출 규제 해제 윤곽이 잡힐 것이다. 그리고 경제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한일 관계 개선은 공급망 위기 속에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 공급망 위기가 왜 닥쳤나? 지금 세계는 격변하고 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나눠져서 전처럼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닌 경제 블록화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지. 그런데 불행히도 저 공산 진영에서 가장 힘센 새끼가 우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중국 새끼야.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진영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나라다 이거지. 지금까지. 그런데 그 관계를 훼손하고 망가뜨린 게 지난 문재인 정권이었죠. 그래서 아슬아슬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단지 중국을 빨고 미국을 빨고 하차는 유화적인 판단이 아니라 경제 문제라니까. 우리가 누구랑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국익을 어떻게 지켜내고 삶이 달라지게 생겼는데 저 빨갱이 새끼들은 아직도 미친 통일 얘기하고 있고 반미 외치고 있으니 그리고 반일 그게 아직까지 먹히고 있다. 실제로 저런 애새끼까지 튀어나와서 윤석열 씨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걸 보면 참 대통령을 너무 잘 뽑았다. 그리고 강강님 일본과 미래를 위해 협력하여 선진국으로 나가는 발판을 삼으십시다. 언제까지 일본 욕해야 합니까? 무식하긴. 결국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우리에게 득이 되면 누구와도 손을 잡아야 될 것이고 해가 되면 언제든지 돌아서서 전쟁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이 역시 우리에게도 사활이 달려있다. 지금 항행의 자유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중국 새끼들 아니야. 더군다나 남중국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에너지원들은 남중국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 달리는 이야기예요.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 우리가 중국 빨아주면 중국이 우리한테 잘해줄 거야. 우리의 국익을 훼손시키지 않을 거야. 이게 문장 새끼들이 시부렸던 미친 소리잖아. 중국몽은 한국몽입니다. 호호호호. 중국은 달리는 말이고 한국은 말 궁둥이에 붙어있는 발이고 중국은 큰 산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언덕이고 이런 미친 소리를 싸질렀던 게 문장 그리고 지난 정권 미친놈들 아니냐 이거. 지금 윤통이 대통령이 되면서 참 너무 잘하고 있다. 자 구원어주님 윤석열 대통령님이 외교 안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을 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정치를 펼치고 있다. 두께씨님 친중했다가 한국 기업들 다 튕겨나온 거 보고도 저지랄하고 있네. 이러한 와중에 지금 우리 너무 잘하고 있죠. 민주당의 방해가 그렇게 거칠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입장에선 참으로 다행입니다. 왜? 저그들끼리 지금 내분에 빠졌거든. 누구 때문에? 당대표 찌째명 새끼 때문에. 창문을 닫아도 스며들